이 웅진백제는 문주왕 즉위해인 475년의 일이죠. 웅진은 63년간 도읍지였습니다. 이때 백제는 동성왕과 무령왕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그 일본과 사이가 급속히 가까워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남조의 문화가 백제를 거쳐서 일본에 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백제는 그 신라가 김해가야를 정복하려는 것을 저지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때가 532년 전후가 되겠습니다. 임나지역을 놓고 다투던 때는 540년대가 되겠고, 550년대 초에는 고구려와 싸웁니다. 이때는 사비시대 때고요. 이거 이제 한 번에 그냥 해버릴 수 있겠네. 그러니까 그거까지 쌓으면 다 끝났어. 그거 이제 그냥 보시면 편할 거예요. 공산성은 백제 도읍이기도 했지만 통일신라 때는 김원창의 난이 있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통일신라 때로 가봅시다. 이번엔 옛 무열한계, 옛 강릉김씨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옛 무열한계, 옛 경주김씨, 옛 강릉김씨 얘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예, 여기가 추정왕궁지고요. 여기 맞지? 예. 수요일에 갈 텐데 수요일에 다 오전에 그 가게로 오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근처로? 이 삼국사기에는 그 웅천주 도독 헌창이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서 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시간이 텀이 좀 있습니다. 예, 헌창이 아버지를 내세운 것은 일단은 그 명목상의 명분으로 보고요. 내물한계 계승의 비합법성을 강조하며 무열한계 지지귀족을 규합하기 위한 걸로 보여집니다. 신라 하대 시대, 진골귀족 시대는 가고 지방호족 시대가 왔습니다. 김원창의 반란은 왕위 탈취보다도 신라를 분할해서 새 왕국의 건설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는 구백제 지역이 정서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아들 김본무는 북한산 일대에서 다시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구고구려 지역 정서가 배경이죠. 아니, 신라가 백제 고구려를 이용하고 있네요. 이 부자의 난은 후삼국시대의 시원적인 성격을 띱니다. 김원창과 김본문의 난 이후에 무열한계는 왕위 쟁탈전에서 완전 밀려납니다. 신영식 씨는 김부식이 무열한계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까지 무열한계가 자손이
생존에 있을 리가 없다는 거야. 벌써 210년이나 지났다고 해야 되나? 예,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김군수 동도 객관을 존중해. 예, 손자가 할벤 어대 출신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려 중기 때까지도 최후로 생존했다고 보고 싶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예, 현재야 뭐 없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아무튼 김원창에 난 근거지인 웅천주는 옛 백제수도 웅진이기도 하다는 사실. 김원창이 백제 의자왕의 원수를 갚자고 분리주의적 성격의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요. 거병에 도움이 되니까 명분으로 이용을 한 건데, 궁예나 견훤은 좀 더 이 유민의식, 옛 고구려 옛 백제 유민의식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김원창의 난은 공주에서 시작했다는 지역적 근거 외에는 백제 부흥운동과 연관될 만한 직접적인 근거는 보이지 않아서 섣불리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기에 하나의 가설로만 두고자 합니다. 김원창의 난의 규모를 보면 훗날 후백제에 맞먹는 규모인데도 신라 중앙군이 이를 단기간에 평정하고 한산주 등 이 수도에서 먼 지방간들도 중앙군에 적극 협조할 정도로 9세기 초반 신라는 후반과 다르게 강력한 지방 통제력을 가진 건실한 체제였던 것으로 봅니다. 사기에는 성이 함락되자 그의 몸을 옛 무덤에서 찾아내어 다시 베고 그의 친족과 도당 239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무열한계가 빠르게는 일대 멸족됐다고 보기도 하고 늦게는 고려 중기 때까지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고려 중기 때까지도 최후로 생존했다고 보고 싶고요. 현재야 뭐 없죠. 어쨌든 그 신라 고려 시절 얘기다. 무열한계는 신라 고려 시절의 얘기다가 되겠습니다. 현대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이 김원창의 본부는 구체적으로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고, 지금 보시는 이곳은 추정 왕궁지로 백제시대입니다. 대벽 건물지와 초석 건물지를 비롯해서 전형적인 백제 목각고와 백제 목각고 저기 보이시죠? 백제 목각고와 비교적 큰 규모의 저장시설 등이 존재하고 있어 일단은 왕궁지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왕궁이 있었다고 하기에는 범위 자체도 그렇고 지금 이곳 보시면은 이 규모가 굉장히 작죠. 이 때문에 진짜 왕궁지가 맞냐는 토의도 많았지만 이렇다 할 답은 아직 나오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이곳 외에도 임류각지가 왕궁이 있던 곳이라는 견해와 또 하나로 공산성 내부에 없을 수도 있다 왕궁이, 그 견해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처럼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는 공산성의 남록 및 임금 발굴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작용한 것도 있습니다. 공산성이 왕성이면은 이견이 없어요. 하지만 왕궁지는 아직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추정 왕궁지가 정말로 왕궁이냐는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입지가 여러모로 안쓰러운 공산성을 둘러싼 여러 정황은 백제가 475년 고구려 남하로 일어난 위기를 극복해야 했던 상황을 대변한다고 하겠습니다. 곤지영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또 한 번의 생뚱.
이 무령왕은 곤지의 아들일까? 예. 참 이번 편 이거저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삼국 사기와 일본 서기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혹자는 이 문제는 영원한 미스테리라고 하죠. 삼국 사기에는 곤지가 무령왕이 동성왕의 아들이다 라고 하고요. 일본 서기에는 곤지의 아들로 나옵니다. 곤지 역시 기록이 다르죠. 삼국 사기에는 곤지가 계로왕 아들로 나오는데 일본 서기에는 계로왕 동생으로 나오죠.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이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일왕계보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무령왕이 계로왕의 직계 자손이 아니라고 하죠. 무령왕의 출생에 관해서 이기동 교수, 이기동 교수였어. 예, 아까 전에 송산리 고분군에서 이도학 씨와 이기동, 이기동 교수는 무령왕은 계로왕의 동생인 곤지의 장남으로 출생한 게 확실하며 계로왕의 아들이라는 것은 훗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꾸며진 한낱 계보적 의제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글쎄요, 어떤 게 맞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아직 일본 열도는 고구려인과 가야의 신라인 세력이 강했다는 것. 일본은 가야가 세우고 백제가 지배한 나라라는 책도 있죠. 근데 고구려 남하가 계속되자 절박감에 일본으로 건너간 게 아닐까 생각하게 만듭니다. 어쨌든 참 복잡한 문제예요. 이 비밀을 풀어가는 거는 힘든 여정입니다. 하지만 끝이 보일 때까지 추적을 해야겠죠. 왜냐? 한일 고대사 문제니까. 한일 고대사 문제이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을 해서 비밀을 계속 풀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